안녕하세요. 퀴녀사 TV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아주 낯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듯 아이들을 깨우던 소리가 사라지고 현관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외치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 아침. 평생 나의 자부심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의 대견함과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비어버리는 듯한 쓸쓸함. 매일 아침 칼같이 다린 셔츠를 입고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는 소파 위 리모컨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버린 거실의 풍경. 그렇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들이 하나둘 명예롭게 막을 내리고 난 뒤 문득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었던 아무개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빛나던 명함을 떼고 나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 걸까?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남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이런 막막하고 허전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허전한 마음을 단단한 용기와 설렘으로 가득 채워줄 특별한 지혜가 담긴 책, 기심이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혹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20살의 내가 읽었을 때와 인생의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지금의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울림과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해설서로 이 책을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유를 대며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현재의 불행을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타고나길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해. 이건 우리 엄마를 꼭 닮은 거라 어쩔 수 없어. 젊을 때 남편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지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넉넉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때 그 친구를 철석같이 믿고 배신당하는 상처를 크게 받은 뒤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두려워졌어. 이처럼 지금 나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과거의 어떤 사건 탓으로 돌리는 생각. 이 책에서는 이것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원인론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경험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나를 결정했다는 아주 익숙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죠. 이 말은 분명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잠시나마 나는 잘못이 없어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는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이 위안은 사실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아주 교묘한 덫이기도 합니다. 과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모든 힘과 책임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의 망령이 이끄는 대로 무기력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들러 심리학은 이 모든 것을 단호하고 명쾌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목적론이라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아주 놀랍고도 해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험을 재료 삼아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빨개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남성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원인론에 따르면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 때문에 고백을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목적론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사실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는, 즉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숨겨진 목적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핑계로서 자신의 얼굴 빨개짐이라는 증상을 끌어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불행하게 있겠다고 나 자신이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해석 아닌가요? 하지만 이 해석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희망을 줍니다.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현재 내가 세운 목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더는 과거의 유령에게 맡겨두지 않고 바로 나에게 되찾아오는 위대한 열쇠인 셈입니다. 이 목적론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우리 5070 여성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꾹 참았던 시간들,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나의 꿈과 경력은 조용히 접어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희생하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이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내 행복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 역할들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목적이 사라진 그 자리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던 날, 텅 빈 아이의 방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기분이었죠. 평생 나의 가장 큰 존재 이유였던 엄마라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후 한동안은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내가 평생 차려낸 이 밥상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역할을 위한 의무였을까? 그런 생각에 잠기며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고생한 것 때문에 지금 온몸이 쑤시내라며 자꾸만 지나간 과거를 탓하고 현재의 무기력함을 정당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책장에서 이 미움받을 용기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서의 졸업은 내 인생의 쓸쓸한 종착역이 아니라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 2막의 가슴 뛰는 입학식을 치른 것이라는 사실을요. 과거의 역할에 얽매여 시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내 안에 새싹을 틔울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지금의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피녀사님들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용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용기는 과제를 분리할 용기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숙제와 남의 인생의 숙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정이 많아서 특히 가족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 일처럼 끌어안고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고민은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하기 때문에 생긴다. 결혼한 자식이 배우자와 다투는 것. 그것은 자식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관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사회의 문제, 며느리의 육아 방식, 손주의 성적 문제.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과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과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따뜻하게 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까지입니다. 내 마당과 남의 마당 사이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느라 내 마당에 예쁜 꽃을 시들게 하지 마세요. 남의 과제를 해결해주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나의 행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방치되고 맙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두 번째 용기는 새로운 목적을 세울 용기입니다. 엄마라는 거창하고 무거운 목적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작고 소중한 목적들로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찻잔에 향긋한 커피를 내려 마셔야지라는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소한 5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으니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간 코너를 둘러봐야지. 평생 배우고 싶었던 통기타, 유튜브를 보며 코드 하나라도 외워봐야지.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가사를 예쁜 노트에 한 줄 한 줄 따라 써봐야지. 이런 작고 소박한 목적들이 모여 나는 오늘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성취감들이 모여 인생 후반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어려운 용기일지 모릅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죠. 특히 나를 평생 믿고 의지해온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분명 누군가는 서운함을 내비칠 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와서 반찬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친구랑 등산 약속을 잡으셨어요? 이럴 때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에 내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자식의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를 낸 엄마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니 엄마도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네. 다음부턴 조금만 일찍 말해주면 엄마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 반찬은 배달 앱으로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건 어떻겠니?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존중해야 내 자식들도 내 남편도 비로소 나의 새로운 삶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용기 있는 거절은 그들에게 우리 엄마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는
독립된 한 명의 인격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 나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목적뿐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자랑스러운 역할을 멋지게 졸업하신 우리 퀸 여사님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유일한 과목은 바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입니다. 오늘 이 책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전울 때 읽고 잊어버리셨다면 지금의 지혜로운 나이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혀 다른 깊이의 위로와 자유, 그리고 뜨거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퀸여사 TV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